설마 박쥐 좋아하는 분은 없으시죠? 박쥐라고 하면 왠지 이런 박쥐 같은 녀석 이런 말이 생각이 나고 흡혈박쥐가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근데 박쥐 입장에서는 이런 편견이 좀 억울할 것 같기도 해요. 1400여 종이나 되는 박쥐 중에 흡혈박쥐는 단 3종밖에 안 되고 대부분은 과일이나 곤충을 먹기 때문에 인간에 해롭지 않다고 하거든요. 그래서인지 오히려 박쥐를 행운의 상징으로 여기기도 하는데 대표적인 게 바로 쿠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자, 술이 있어 즐거운 세상 주라기 월드. 저는 주류탐험가 조승원이고요. 오늘은 박쥐 하면 딱 떠오르는 주류 브랜드죠. 박쥐를 사랑하는 나라 쿠바에서 탄생했지만 역사적 소용돌이에 휘말려 결국 고향을 등질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오히려 고향을 떠난 뒤 더 성공해 럼 세상을 제패한 세상에서 가장 인기 많은 럼 브랜드 바카디의 세계를 탐험합니다. 바카디 병에 있는 이 박쥐, 이게 어떤 박쥐인지 아세요? 네, 바로 과일 박쥐라고 하는데요. 이름 그대로 과일을 많이 먹어서 그렇다고 하죠. 자, 그렇다면 어쩌다가 바카디는 과일 박쥐를 상징으로 내세우게 된 걸까요? 먼저 타임머신을 타고 1830년으로 가볼게요. 이때 파쿤도 바카디라는 15살 소년이 스페인에서 쿠바로 건너와요. 이후 파쿤도 바카디는 갖은 고생을 하며 돈을 모았고 30살 무렵이 된 1844년에 와인 가게를 열었는데 이때부터 낮에는 와인을 팔고 밤에는 럼을 만드는 실험을 이어갔다고 해요. 이렇게 피나는 연구와 실험을 거듭한 끝에 파쿤도 바카디는 1862년 쿠바 산티아고에 양철 지붕을 얹은 조그마한 럼 증류소를 열게 되는데 이게 거대 주류 기업 바카디의 출발입니다. 자, 그런데 증류소를 가동해 럼을 만들어 보니까 품질은 아주 뛰어난데 문제는 이걸 어떻게 소비자들한테 각인시켜야 할지 고민이 됐던 거예요. 뭐 병에다가 세계 최고의 럼 이런 식의 그럴싸한 홍보 문구를 적을까 싶기도 했는데 당시 문맹률이 너무 높아서 글자를 못 읽는 사람도 많았기 때문에 뭔가 눈에 확 띄는 이미지가 필요했던 건데요. 몇 날 며칠 고민하던 파쿤도 바카디에게 어느 날 부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증류소 지붕 위에 과일 박쥐들이 많이 살던데 그걸 병에 한번 그려 넣으면 어때요? 그래서 파쿤도가 생각을 해보니까 박쥐가 쿠바에서는 건강, 화학, 그리고 행운의 상징이잖아요? 야, 그거 좋다. 그래, 박쥐로 하자. 이렇게 해서 세계 1등 럼 브랜드 바카디의 상징이 박쥐가 된 겁니다. 자, 한 PD. 네. 금주법이라고 들어봤죠? 맞아요. 그렇다면 이 금주법 몇 년간 이어졌는지도 알아요? 10년? 야, 거의 비슷했어. 네, 작가 빌 브라이슨의 표현을 인용하면 가장 기만적이고 위선적인 법률이었던 금주법은 1920년에 시행돼 1933년에 폐지됐어요. 그러니까 13년간 의료용 위스키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주류 생산과 유통이 전면 금지된 건데요. 그러면서 당연히 미국 주류 산업은 초토화됐어요. 근데 미국만 타격을 입은 건 또 아니죠. 미국이 워낙 큰 시장이다 보니까 미국으로 술을 수출하던 다른 나라 주류 산업도 전부 휘청거렸거든요. 그런데 희한하게 금주법이 오히려 도움이 된 주류 브랜드도 있어요. 바로 쿠바에서 탄생한 바카디인데요. 아니, 이건 대체 어찌된 일일까요? 일단 1862년에 창업한 바카디, 처음부터 승승장구합니다. 품질이 월등해서 나오자마자 선풍적인 반응을 얻었고 세계 만국 박람회, 엑스포에도 내놓기만 하면 전부 금메달을 땄어요. 예를 들어 1876년 필라델피아 엑스포, 1889년 파리 엑스포, 1893년 시카고 엑스포에서도 금메달을 받았거든요. 이렇게 큰 주목을 받으며 미국 수출길까지 열리게 되자 바카디는 아예 뉴욕에 병입시설도 세웠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갈 때 딱 터진 게 바로 금주법이었어요. 아니, 큰돈 들여서 뉴욕에 공장까지 다 지었는데 금주법으로 시설 가동도 못하지, 당연히 수출도 못하지. 바카디 입장에서는 야, 완전 망했구나 싶었겠죠. 자, 근데 세상 일 참 모르겠다 싶은 게요, 이 금주법이 오히려 큰 행운이 됩니다. 왜냐? 미국하고 쿠바 정말 가깝잖아요. 플로리다 남단 키웨스트에서 배를 타면 아바나까지 4시간밖에 안 걸리는데요. 이렇게 가깝다 보니 금주법 시행 이후
술에 굶주린 미국 술꾼들이 자꾸 쿠바로 넘어와서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근데 쿠바까지 왔으니 아무래도 쿠바에서 만든 술 먹어보고 싶지 않겠어요? 그래서 바다 건너온 미국 술꾼들은 당시 쿠바에서 제일 인기가 많았던 바카디를 엄청나게 마셨는데요. 금주법으로 수출길은 막혔지만 대신에 미국인들이 제발로 찾아와서 열심히 매출을 올려준 거죠.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바카디에선 홍보에도 열을 올렸는데요. 바카디와 함께 천국으로 날아오세요 라든가 쿠바는 위대하다. 왜냐? 거기 바카디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광고로 미국 술꾼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이렇게 해서 남들은 다 망해가던 금주법 시기에 바카디는 오히려 엄청난 돈을 벌게 됐는데요. 바로 그렇게 번 돈으로 1930년대 멕시코와 푸에르토리코에 증류소를 세웠는데 이때 해외에 지은 이 증류소들이 훗날 다시 엄청난 행운을 가져오게 됩니다. 박쥐 말고 바카디 회사의 또 다른 상징이 코코넛 야자수라는 거 혹시 아세요? 아니 왜 코코넛 야자수가 상징이 된 건지 궁금하실 텐데요. 사연이 있어요. 바카디 창업자 파쿤도 바카디가 1862년 처음으로 증류소를 열었을 때 그 증류소 바로 앞에 코코넛 야자수를 심었는데 엘코코로 불린 이 야자수를 너무나 아끼고 사랑했대요. 근데 이 엘코코 야자수가 얼마나 강인한 생명력을 지녔는지 증류소 화재는 물론이고 5번의 지진과 수많은 허리케인에도 끄떡없었대요. 그래서 쿠바에서는 저 코코넛 야자수가 살아있는 한 바카디 회사는 쿠바에서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예언까지 나왔다고 해요. 그런데 지진과 허리케인도 다 이겨낸 엘코코 야자수가 창업 98년 만인 1960년에 갑자기 시들시들하다가 죽어버렸어요. 이거 좀 뭔가 불길하죠? 아니나 다를까 엘코코 야자수가 죽어버린 1960년 바카디는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되는데요. 자, 일단 한 PD 피델 카스트로 체게바라 알죠? 이 두 사람 이름 들으면 딱 어떤 사건 떠올라요? 쿠바 혁명. 네, 맞습니다. 쿠바 혁명이죠. 피델 카스트로가 혁명에 성공한 게 1959년 1월인데요. 정권 잡은 뒤에 카스트로가 했던 일 중에 하나가 주류 기업을 국유화한 거였어요. 그래서 아바나 클럽 같은 회사도 바로 이때 국유화가 된 건데요. 1960년 10월 14일에는 바카디 역시 증류소를 비롯해 쿠바 내의 모든 자산을 몰수당해요. 근데 이게 바카디 입장에서는 좀 억울했던 게 카스트로가 무장 투쟁을 할 때 군사자금 대준 곳 중에 하나가 바로 바카디였거든요. 그러니까 도와줬던 사람한테 뒤통수를 세게 맞은 건데요. 자, 어쨌든 이렇게 쿠바 내의 모든 자산을 몰수당한 바카디는 이 위기를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네, 제가 이미 힌트를 드렸죠. 금주법 기간에 미국 술꾼들 덕분에 벌어들인 돈으로 마련해둔 해외 증류소, 바로 이게 바카디를 구해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바카디가 푸에르토리코 같은 곳에 미리 증류소를 세워두지 않았다면 1960년 국유화 실시로 하루아침에 폭망했을 텐데 바카디는 이미 해외에 증류소가 있었기 때문에 이곳에서 쿠바에서 쓰던 것과 똑같은 효모로 계속 럼을 만들 수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바카디는 1965년 영국령 버뮤다로 본사를 옮기고 미국과 멕시코, 푸에르토리코는 물론 스페인과 바하마에도 생산 설비를 마련해 세계 1등 럼 브랜드로 도약하게 됩니다. 그레이구스 보드카, 패트론 데킬라, 듀어스 위스키, 봄베이 사파이어 진 이런 브랜드 죄다 갖고 있는 게 어딘지 아세요? 바로 바카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럼 팔아서 번 돈으로 이 회사, 저 회사, 이 증류소, 저 증류소 사들이면서 거대 주류 기업이 된 건데요. 아니 그럼 바카디 럼이 대체 얼마나 팔리기에 저렇게 많은 브랜드를 다 인수할 수 있었을까요? 최근 매출 기록을 보니까요, 2020년에만 해도 1770만 상자, 그러니까 병으로 따지면 2억 1000만 병을 넘게 팔았던데요. 워낙 인지도가 높아서 해마다 꾸준히 잘 팔려요. 자, 그렇다면 160년 된 바카디가 이렇게 계속 잘 나가는 비결 대체 뭘까요? 바로 칵테일입니다. 바카디 회사가 10년 전에 내놓은 자료를 보면 1년 동안 전 세계에서 팔리는 바카디로 만든 칵테일이 무려 72억 잔에 달하는데 이 72억 잔을 줄 세우면 지구를 9바퀴 돈다고 하거든요. 또 창업 이후 2012년까지 150년간 판매된 바카디 칵테일만 총 3,650억 잔쯤 되는데 계산해보면 1초에 228잔씩 팔린 거라고 해요. 정말 어마어마하죠. 자, 그럼 바카디 성공의 비결인 럼 칵테일 중에서도 가장 효자가 된 건 뭘까요? 바로 럼에 콜라를 타고 라임을 넣는
쿠바 리브레인데요. 이 칵테일은 쿠바 리브레, 즉 쿠바의 자유라는 이름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쿠바 독립과 관련이 있어요. 스페인의 지배를 받던 쿠바 사람들이 1895년부터 2차 독립전쟁에 나섰는데 전세가 독립군 쪽으로 기운 상황에서 1898년에 미국이 개입하면서 스페인을 쫓아냈거든요. 이후 미국은 3년간 쿠바에서 군정을 실시했는데 미 군정 시절이던 1890년 쿠바 아바나에서는 쿠바 대표 술인 럼과 미국의 상징인 콜라를 섞은 칵테일이 등장했고, 이걸 마실 때 비바 쿠바 리브레, 그러니까 자유 쿠바 만세라고 외쳤던 것에서 쿠바 리브레라는 이름이 나왔다는 설이 잘 알려져 있는데요. 뭐 대부분의 칵테일이 그렇듯 이 역시 설에 불과합니다. 아무튼 쿠바 리브레는 이후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끌게 됐는데, 아무래도 바카디가 가장 유명한 럼이다 보니까 이 칵테일이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바카디 매출도 쑥쑥 올라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카디 회사 추정으로는 바카디로 만든 쿠바 리브레가 전 세계에서 1초에 70잔, 하루에 약 600만 잔 이상 팔린다고 할 정도거든요. 자, 그 다음으로 또 하나의 효자 칵테일이 있는데 그건 바로 다이키리입니다. 다이키리는 원래 광산이 있는 쿠바의 한 지역 이름인데요. 1898년 다이키리 탄광촌에서 일하던 미국인 엔지니어 제닝스 콕스라는 사람이 럼에다가 라임 주스와 설탕을 타서 칵테일을 만든 게 기원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물론 이것도 설에 불과합니다만. 아무튼 다이키리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네, 주라기 월드에 툭 하면 등장하는 해밍웨이인데요. 예전에 모히토 영상에서 해밍웨이는 모히토를 사랑하지 않았다라고 제가 팩트 체크 해드렸는데, 해밍웨이가 모히토는 사랑하지 않았어도 다이키리는 엄청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엘 플로리디타라는 단골 바에서 설탕 대신에 자몽즙과 마라스키노를 넣고 얼음을 갈아서 프로즌 스타일로 만든 어니스트 해밍웨이 스페셜이란 다이키리 변형 칵테일을 즐겼고, 해밍웨이 스페셜의 용량을 2배로 늘린 더블 프로즌 다이키리, 일명 파파 더블도 자주 마셨는데, 이때 해밍웨이가 즐긴 이런 칵테일에 들어간 럼도 당연히 바카디였어요. 당시 단골바 레시피에 바카디라고 아예 적혀 있거든요. 아무튼 해밍웨이도 사랑한 다이키리나 쿠바 독립과 관련된 쿠바 리브레 같은 칵테일 덕분에 바카디는 160년 동안 7대째 가족 경영을 이어오며 엄청난 매출을 해마다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인기 많은 럼 바카디의 세계를 탐험했는데요. 국내에 수입된 바카디 제품 살펴보면요, 먼저 화이트 럼이죠. 바카디 카르타 블랑카가 있는데 예전에는 슈페리어였는데 몇 년 전에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또 이거 말고도 골드럼인 바카디 오로도 있고 8년 숙성한 바카디 8이란 제품도 있으니까 비교해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시간이 부족해서 설명 못 드린 게 하나 있는데, 바카디 대표 제품인 화이트럼 카르타 블랑카를 보면 색이 투명하기 때문에 이거 숙성을 안 했구나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카디는 모든 제품을 오크통에서 숙성하기 때문에 카르타 블랑카도 최소 1년 이상은 숙성을 한 건데요, 다만 숙성 다 마친 뒤에 일부러 여과를 시켜서 색을 뺀 겁니다. 자, 술이 있어 즐거운 세상 주라기 월드. 그럼 저는 바카디로 만든 쿠바 리브레 한잔 하면서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야, 이거 잔도 이쁘네. 오, 야. 오, 와, 아 진짜 막 이 라임과 이게, 와, 내가 지금 완전히 지금 카리브해에 가서 노는 그런 기분이네요. 와, 여름에는 제 콕보다 나은 것 같아요.